어이 흥 우야어 흥 우야어 흥 흠.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계절과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즉 아신, 이제 아신, 내 신명이 앉아 있고 내가 앉아서 운지를 부릴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계절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봄의 계절과 이제 여름의 계절과 가을의 계절의 그 나이를 그동안에 계속 내가 말씀을 해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거나 또 몰랐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또 적어 봐야죠. 을유생이다. 을유생이 신사 달 태어나서 병호 날 태어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생은 봄이라 그랬죠. 봄, 그 다음에 달은 여름, 태어난 날은 가을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누누이 말씀을 해왔는데, 암수육자법을 풀어감에 있어서 내 실제의 나이와 때의 계절과 과연 어느 놈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한번 이제 요번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의류년이면 1900, 올해 한 20살 먹었네. 올해 한 20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지금 이제 을과 유가 요 기간이 20년이니까 요 글자 하나가 10년씩으로 보면 되죠? 10년. 네. 10년씩.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유의 말하자면 계절에서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요? 보따리 싸가지고 요리 이사를 가는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의류의 신사월 병원을 태어난 사람은 실제의 나이가 20살이니까, 이제는 유금의 시기에서 신금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95년생이면 올해 또 30살인가? 30살이 되네. 95년생 한번 해볼까요? 예. 경호, 년, 병술월, 신민날 태어났다고 하면, 어때요, 지금은요? 나이가 여기 21살부터 우리가 2살, 우리 이제 한 살 더 머니였어. 이제 43살까지는 이 병수리가 일을 하는 여름이죠. 여름. 여름인데, 이 여름 중에서도 지금 30살이니까, 어때요? 요게 말하자면 11년 일을 하죠. 11년. 11년 일을 하니까 아직 병화의 계절에서 요리 아직 이사 안 왔죠. 요게 이제 32살쯤 되면 요리 내려옵니다. 요리 내려옵니다. 요리 내려와서 이 술토가 일하는 시기가 되죠. 모든 것의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때때의 나이가 그렇게 됩니다. 때때의 나이가.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을묘생이 정해월 임술
딸 태어났다고 하면, 여기 지금 75년이거든요. 75년이면 나이가, 몇 살이냐. 75년생이면은, 올해 50살이네. 50살. 50살이면 이제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20살까지, 요건 21에서 42 또는 3살까지 보면, 이제 44살부터 67세까지는 이제 요 임수리가 일하는 시기죠. 그 실제 나이가 50이라면 어떻게 돼요? 요 임수가 일하는 시기죠. 여기가. 임수가 일하는 시기죠. 예. 이렇게 해서 그때의 나이가 따라서 자리가 바뀐다. 즉, 말하자면, 태어날 때 이 어른 2살이죠. 여기 정은 4살이죠. 임은 9살이죠. 이렇게 나이가 쭉 올라갔죠. 나이가 이제 천간 나이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음양이 바뀌면서, 자, 여기서 이건 이건 암놈이죠. 요건 정화는 순놈이죠. 요거 임은 암놈이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기, 즉 내가 움직임의 기운, 운세, 내가 움직이는 어떤 세력, 힘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의 자신이 앉아있는 계절의 나이를 계산해서 그 자리를 옮겨가는 거죠. 명리학에서는 일주 천간을 중심으로 해서 십신의 관계를 들여다보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뚝박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면서 또 나이가 바뀌면서 또 암수가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그 나이대에 내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태세의 운이 있죠. 태세라는 것은 그 해마다 오는 거죠. 올해는 이제 갑진년이니까 이제 갑진년이 태세가 갑진년이에요. 내년에는 을사, 그 다음에 이제 병호, 정미 이렇게 이제 무호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앉아있는 오행과 또 내 나이와 또 암수의 관계가 해마다 바뀌는 그 해가 오는 태세에 따라서 어떻게 나의 운세가 즉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찌 보면 복잡하게 말하는데 그냥 계절마다의 글자 하나하나가 자신의 그 나이를 가지고 실제 살아가는 연도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만큼 정리를 하면은 연주 중심으로 할 때 보면 어때요? 글자 하나가 10년씩이다. 10년씩. 요놈 보태서 10년. 그래서 20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정해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여름이죠. 여름은 글자 하나가 11년씩이랍니다. 11년씩. 그래서 22년이 되죠. 그 다음에 임술의 가을에 가서는 이 글자 하나가 12년씩 일을 합니다. 12년씩.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만으로 말하면 66세, 우리나라 67세까지가 이제 가을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단, 환절기의 차이에서, 즉, 계절이 바뀌죠.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또 가을로 이렇게 바뀌죠. 바뀌는 과정에서 환절기가 있습니다. 환절기. 환절기란 뭐예요? 계절이 바뀌면서 환절기는 어때요? 환절기란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딱 나 올해 43살 됐으니까 이제 가을로 이사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1년 정도의 앞뒤로 밀고 땡길 수 있는 그 말하자면 환절기의 기운이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어느 것 하나가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해가 움직임도 그렇고 달이 움직임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지그자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즉 더워졌다가 좀 적당히 추워졌다가 더워졌다 추웠다 하면서 이렇게 음양의 변화를 주면서 가듯이 나이의 변화에서 내가 지금 가을로 간다
또 여름을 간다 할 때에 칼로 자르듯이, 아이고, 우리 스님이 봄은 20년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올해 만으로 21살, 우리나라에 22살 되죠. 그럼 난 이제 여름으로 이제 우에 천간의 글자로 이제 бот달에 싸가지고 가는 운세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정했습니다만은 환절기의 기운에 따라서 1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예. 여기서, 예. 1년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인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면, 여기는 어때요?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2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글씨가 이러냐. 2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것도 여기는 3년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오는 태세의 기운이 내가 이제 가을로 간다, 또 아니면 여름으로 간다, 또 아니면 겨울로 간다고 할 때에 말하자면 이삿짐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라도 이거 뭐 자기가 어떤 나이에 들어 있는가에 따라서 글자 하나가 연주에 보면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의 천간과 10년의 지지. 그 다음에는 이제 월주에 여름의 계절을 가면 어떻게 돼요? 11년입니다. 11년. 이게 정화가 11년. 그 다음에 해수가 11년. 그래서 도합 22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을로 이사를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그때는 임술 일주라면 임이 12년, 술이 12년, 이렇게 해서 12년씩을 나의 운기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길에다 보면. 이것을 애초에 제가 뭐 이걸 할 때 무슨 뭐 점사나 보고 남의 이렇게 뭐 기륭이나 따지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군가는 제대로 알아서 또 세상 밖에다 또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뭐 만든 사람이니까 내가 정리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좋다 나쁘다, 뭐 좋아요 나빠요 뭐 이거 없습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 그 자리에 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물들을 봤을 때 똑같이 했느냐, 그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어느 자리에 서고 또 남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또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용기가 있다 없다의 관계도 되겠죠. 오늘은 이제 참 아주 삼주육자법에서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가름을 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또 우리 이제 좀 얘기 이제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이제 섞어서 좀 해드려야 되니까, 어느 시골 장터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죠. 가만히 이제 두 패로 갈려서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 성벽 위에 막루에 큰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에 펄럭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제 누구나 다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 응? 말하자면 아니다. 저거는 바람이 아니고 전 사람의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분분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깃발은 움직이는데 과연 움직이는 것의 그 주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마침 그때 그 스님이 지나가시고, 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스님들은 지혜스러우니까, 스님에게 청합니다. 저 깃발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 아니다. 저거는 각자가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님이 답을 주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런 그 패가 나뉘어서 그럴 때 스님이 답을 주죠.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사실 내가 애초에 그냥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을 내가 해서 조금 얘기가 좀 답에 대해서 좀 맛대가리 조금 사라진 말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 좋아합니다. 마음에 좋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듣고 있는 놈은 누구고 말하는 놈은 누굽니까? 네. 말하는 나도 내가 아닌 겁니다.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듣고 있다라는 생각만 할 뿐, 그건 듣고 있는 것은 다른 놈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1조의 그 달마 스님에서부터 2조 해가 스님, 3조 승찬 스님, 4조 도신 스님, 5조 홍인 스님, 6조 해능 스님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마지막에 선종의 그 가사 바로 장삼, 이 가사 장사가 바로 이것을 말하자면 그 제자들에게 내리는 전법의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6조 해능 스님대에 와서는 이제 없어지지요.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전법을 내리느냐, 개송을 지게 합니다. 개송. 즉 개송이란 내가 어느 사물의 물체를 보고 깨달았을 때에 깨달음이 있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거기에서 오도소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도송이란 그 자리에서의 얘기. 그러니까 그때의 인연에 의해서 지어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개송, 시가 있습니다. 뭐 개송도 좋고 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뭐예요? 이 가사장삼과 이 바로 때 말하자면 그 밥그릇이죠. 예. 그것을 전해주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건이다 보니까 많은 스님네들이 뭐 어찌 보면 그 위해를 좀 당하는, 왜냐하면 그걸 뺏기 위해서 예, 그런 점 때문에 말하자면 오조 홍인 스님이 네 대해서는 그걸 정리해라. 예, 그랬어요. 내가 오늘 얘기가 그냥 두석 없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시골 장터에서, 사실 아까 시골 장터 얘기를 할 때 그 바람 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강경을 장터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이제 그 스님이 계셨는데, 아유, 이제 금강경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의 그 말씀 중에 사국이라고 있습니다. 사국에. 말하자면, 네 마디의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금강경에서 빼내서 이제 그 네 마디의 말씀 중에 있어요. 그 중에 3구가 말하자면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3구에. 근데 이제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그 스님이 이렇게 이제 말을 법문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눈초리로만 봤어요. 그런데 시골 그 촌구석에 나무꾼 같은 그 친구는 말하자면 그 총각은 그 말을 딱 하고 듣는 그 순간에 시 웃었나 보죠. 나 그 말 알아. 이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서 모르는데, 단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요, 그 여러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다, 뭐, 이, 관심을 두든 안 두든, 왜냐면 앞에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보게 되는데, 아, 자, 그 스님이 강의를 하실 때에, 응무소주 이생이심이란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말하자면 그 총각이, 노총각이죠. 그 노총각이 씩 웃었어요. 아, 나 그 말 알아. 나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 이것과 같은 어떤 것이죠. 그 표정이. 이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면 무슨 말이냐. 나 응하지, 응함이 없어. 소주, 예. 파소자, 자리주자. 말하자면 나는 그거 할 생각 안 했어. 나는 거기 가려고 안 그랬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생기심. 아니, 그런데 마음이란 놈이 생겨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내가 정해진 대로 항상 똑같은 날과 똑같은 시간에 간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이 다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때때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거기에 응한 바 없으나 내 마음은 끊임없이 생매를 진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스님이 이제 법문을 파하고 이제 그 총각을 말하자면 노총각을 이제 딱 이렇게 이제 한테 가죠. 가서 아까 내가 강의할 때 응무소주 이생님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선생은 말하자면 요즘 얘기니까 그렇죠. 그 당시는 총각은 그 말을 알아듣고 씩 웃었는데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은 자기도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됐겠죠. 문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되짚어 물어봤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오조 홍인대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사로서 말하자면 좀 이 불교를 최고의 어른으로서 지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총각에게 권합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어마어마한 데서 좀 설법을 하시니 그 스님의 문화로 가서 공부를 하십시오. 당신은 아까 내가 한 말을 바로 알아듣는 걸 보니까 뭔가 당신은 뭔가 좀 머리가 깨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도의 어떤 거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것 같으니 가서 좀 수행을 하면은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죠. 나는 말하자면 이제 아버님 때에 말하자면 이제 어찌 보면 뭐 정치적으로 이제 벼슬길에 있다가 말하자면 이제 뭐 욕종모에 됐든 반란모에 됐든 그런 이제 연류가 돼서 실상은 그것도 아닌데 모함을 받아서 말하자면 시골로 이제 숨어 들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참 돌아가시고 늙은 노모하고 자기하고 둘이 사는데 자기는 매일 나무를 해서 팔면서 그걸로 근근히 참 생활하고 있으니 내가 오조 스님한테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스님이 금덩어리를 하나 줬다 그럽니다. 금덩어리 주먹만을 하나 뭔지 얼마 만에 모르지만은 주면서 이걸 가지고 어머니 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여간 출가를 해서 말하자면 오조 홍인 스님의 문화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주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노총각이 누구냐면 육조가 된 해능 스님이에요. 해능. 해능 스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어머니를 좀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참 이런 걸 해놓고 내가 뭐 1년이나 2년이나 있다
꼭 공부 마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랬다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홍인대사의 절 부근에다가 이제 어머니를 모셔놓고 이제 또 이렇게 또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어머님이 이제 연로하신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금덩어리를 팔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출가를 하는 식이 되죠. 근데 이제 홍인대사를 만나죠. 홍인대사를 만나서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쪽의 사람들도 이 부처를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해능 스님은 어찌 불법에 남북이 있습니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벌써 백거리가 다르죠.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쪽에 그 사시는 중국 사람들은 남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오랑캐들이다, 뭐 만족이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일종의 이제 그렇게 툭 한번 던져보니까 바로 그냥 데리고 날아가는데 어찌 부처님의 불성에 남북이 따로 있습니까? 남북이 없습니다. 남쪽 사람들이나 북쪽이랑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이거 좀 쓸만한 물건인데, 그래서 이제 너는 좀 공부 좀 했느냐 했더니 일자무시인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일자무시인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너 어떻게 여기서 좀 지내려면은 뭐 다른 방법 없다. 방앗간에 가서 일해라. 방앗집 데 가서. 예. 말하자면 스님으로서의 어떤 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행자지, 행자. 말하자면 스님이 계를 내려줄 것도 아니고, 야, 너 그러니까 글도 모른다고 하니까 힘쓰는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방앗간에서 방앗 짓는 일을 하죠. 시간이 또 관계상 이 얘기의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